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내가 가입돼 있는 것들은 무관심 속에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지, 기대되는 노후가 될지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금융 읽어주는 남자 해익남TV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고갈이 커지는 MZ세대의 불신, 그리고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등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정부 여야가 집중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구조의 노후소득 보장장치인 사회보장의 국민연금, 기업보장의 퇴직연금, 마지막 자기보장의 개인연금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3층 구조의 노후소득에 대한 문제점과 그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연금, 국가를 믿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만 기대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인 국민연금을 만들었죠.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적게 번 사람은 많이 낸 사람의 돈을 받아가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연금보험료 상승, 수령금액 하락 등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사회가 심화됨에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 소지인 우려로 앞으로 30년 뒤인 2056년에는 국민연금 자금이 고갈된다고 현재 정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논의 중에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을까요? 결론은 받습니다. 단, 많이 내고 예상한 것보다 적게 받겠죠. 정부 여야가 현재 9% 보험료를 매년 0.6% 인상하여 10년 뒤인 15%까지 끌어올리고 수령 나이를 68세로 늘릴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 연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는데 연금 운영 방식이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적립 방식은 보험료를 걷어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분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부가 방식은 젊은 세대부터 세금이나 보험료를 걷어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카드 돌려막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한국이 부가 방식을 채택해도 2060년에 연금 받는 사람은 1569만 명, 보험료 내는 사람은 1251만 명, 그리고 부가 방식 비율이 30%로 가령 100만 원 벌면 30만 원으로 보험료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어느 유튜브에서도 듣지 못하는 내 연금 계산하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월급이 40년 동안 평균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0%, 즉 300만 원에 40%,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연금 지급 조건입니다. 근무기간을 30년이라고 하면 소득대체율 30%, 즉 300만 원에 30%, 90만 원. 계산하기 복잡하다. 그럼 국민연금에서 제시하는 예상 연금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의 이 순서대로 접속해서 예상연금 월액표 조회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평균 소득 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급이 약 286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금액보다 월급이 적으면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고 많으면 소득 대체율이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근무 기간은 약 2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 월급이 300만 원, 25년 근무하면 소득 대체율이 약 25%가 되네요. 이 표를 보면 적게 내는 사람은 많이 받고 많이 내는 사람은 적게 받는구나. 이게 사회보장보험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일부러 월급을 적게 받나요? 해익남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기연금 수령입니다. 즉, 남들보다 빨리 연금 타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지금 기준으로 65세의 연금을 타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5년보다 빠른 60세의 연금을 타면 70만 원을 받는다. 에이, 너무 손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60세의 조기연금 타는 A와 65세의 연금 타는 B를 비교해 봤어요. A는 70만 원을 타지만 생활비를 일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B는 65세까지 꾸역꾸역 기다려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막상 받고 나니 예전보다 힘도 떨어지고 젊을 때는 놀러도 많이 다녔는데 나이 드니까 돈이 있어도 어디 가고 싶지도 않네요. 그리고 A와 B의 연금 수령 금액이 동일한 시기는 79세입니다. 좀 더 젊을 때 건강할 때 연금 받아서 놀러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요? 80세 넘어서 30만 원 더 나온다고 더 행복할까요? 나이 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서 노후 생활 즐기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중요한 거죠. 노후 대비의 3대 축인 1단계 국민연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2단계인 기업보장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직장인분들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바쁜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퇴직연금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내 노후는 우리 자녀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내 노후를 맡기시겠어요?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기존의 법정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 자격을 갖추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 되거나 연금 수령기간 최소 5년 이상 등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뉘어요. 하지만 대다수가 본인의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 중인지 DB형과 DC형 중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본인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DB형은 가입 여부만, DC형은 가입 여부와 함께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어요. 이런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익률 저하. 퇴직연금 시행 후 2013년도 평균 수익률은 연일 2%대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돈이 전혀 불어나지 않는 셈이죠. 최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9%로 사실상 마이너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할 정도로 수익률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어요. 이 자료는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 퇴직연금 사업자 비교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증권사와 보험사의 DB형, DC형, 개인 IRP 10년간 장기 수익률을 보시면 평균 수익률이 DB형이 1.59%, DC형이 1.95%, IRP가 1.72%입니다. 10년 평균 최대 수익률이 금융기관 통틀어서 3.43%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너무 부끄럽네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먼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은 수익률이 어떤지 알아볼까요?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이 8.4%, 호주가 8.1%, 한국이 2.39%. 선진국들은 수익률을 8%대로 관리하면서 한국보다 4배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7% 정도에 이릅니다. 1%로 운영하면 자산이 2배 되는데 70년이 걸리지만 7%로 운영하면 10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7%로 70년 운영하면 자산이 114배 불어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연금 100만 장자가 급증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언급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탄탄한 3층 연금의 노후가 더 풍족하다며 스웨덴의 린톤 씨는 평균 소득의 70%가량을 연금으로 받으며 반려견들과 함께 사냥을 취미로 즐긴다고 합니다. 독일인 야코비 씨는 은퇴 이후가 오히려 기대된다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호주에 사는 로저 홀트 씨는 국내외 여행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정말 부럽습니다.
그럼 한국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연 2%대의 수익률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요? 제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5, 6%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DB형 가입자들은 DC형으로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DC형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로 DC형과 IRP 가입자들은 미국의 S&P 500 ETF에 장기간 투자를 합니다. 이와 관련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위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미국 S&P 500 ETF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4.3%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투자의 귀재의 전설적인 인물인 워렌 버핏은 자신이 죽으면 90%는 S&P 500에 10%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노후 대비의 3대 축인 마지막 3단계 자기보장인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용도인 개인연금저축, 변액보험의 수익률과 제 지인들의 실제 수익률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로 세제 적격 상품인 개인연금저축, 즉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제 비적격 상품인 생명보험사의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수익률 저하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보험사 연금저축 예금보다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네요.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 운용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30년 가까이 납입해 왔음에도 연평균 수익률이 1.99%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직장인들을 보고 더 놀란 것이 어떻게 30년 동안 무관심할 수 있는가. 미리 관심을 가졌으면 최소 5%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금융기관의 수익률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신탁의 10년 장기 수익률에서 수수료를 제외하면 약 1%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는 수수료를 제하고도 약 5에서 6%대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은 10년 장기 수익률이 0에서 1%대,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차감하면 0에서 1%대로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변액연금의 수익률은 어떤지 볼까요? 이 기사에 따르면 변액연금 10년을 부었는데 수익률 마이너스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가입 기준으로 10년 수익률, 연환산 수익률이 정말 마이너스로 은행 예금보다 못합니다. 에이, 이 기사 너무 악의적이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제 변액보험 계약과 지인들 계약의 수익률을 보시면 이 기사 완전 신뢰할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6년 된 변액연금인데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15%. 두 번째 사례는 9년 된 재변액보험 계약이었어요. 9년 차의 환급률이 88.26%,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3%예요. 전 이 계약을 해지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개인연금 솔루션을 알려드릴 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15년 된 계약인데 환급률이 110.59%, 연평균 수익률이 0.71%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못해요.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네 번째 사례도 16년 된 정말 오래된 계약인데 0.76%, 마지막 사례도 16년 된 계약인데 연평균 수익률이 0.81%입니다. 제 변액연금 계약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1% 미만대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개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익률이 바닥이라는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 가입자들은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국가가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낸 서비스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면 어떤 펀드로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걱정 마세요. 안정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미국 S&P 500 ETF에만 가입하면 지금 1%대 수익률을 5에서 6%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처럼 저금리 일대 가입한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은 해외 배당형 연금보험으로 자금을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연금보험으로만 준비할 경우에는 매월 약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예상됐었는데 단지 해외연금으로 자금 이전만 했을 뿐인데 연금이 2.5배가 늘어나서 매월 약 500만 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위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3층 구조의 노후소득 보장장치인 사회보장의 국민연금, 기업보장의 퇴직연금, 마지막 자기보장의 개인연금을 특집으로 다뤄봤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내가 가입돼 있는 것들은 무관심 속에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지, 기대되는 노후가 될지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연금저축펀드의 계약 이전이나 변액연금 수익률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수정할 게 있는 분들은 아래 카카오 채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